바로 보면요. 문제가 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아. 조건을 다 여기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우리가 한 번에 다 나가고 그 다음 문제를 쭉 한번 풀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적분의 단원이 크게 3개 단원이에요.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 정적분이라는 걸 배우고 정적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3개 단원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뭔지는 알죠? 부정적분? 네,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은 정의가 대학교에서 너네가 배울 내용과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예전 교육과정의 부정적분, 정적분이랑 지금 교육과정의 부정, 정적분은 또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육과정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너네가 혼동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따라하세요.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네, 그 함수를 거꾸로 추적을 해본다면 따라서 역도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역도함수라고는 안 부르고요. 따라서 부정적분. 정확히는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미분이라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계산으로서만 우리가 미분이라는 의미를 쓰죠. 대학교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쓰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의 미분은 따라 도함수를 구한다. 그게 미분인 거야. 그리고 미분의 역연산 역도함수를 구한다를 따라하세요. 적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fx를 적분해서 얻은 함수를 따라서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정확히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미분에서 fx가 되는 어떤 함수가 있다. 그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인테그랄 fx dx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인테그랄을 적분 기호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는 미분에서 누가 되는 애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 미분에서 fx 되는 함수라는 뜻이니까 그냥 이 미분의 역연산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f요. 그래서 따라서 적분당한 함수.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적분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 x에서 이 x가 어떤 문자를 기준 문자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 시그마에서 뭐 k는 1부터 n은 1부터 하듯이 x가 기준이 되는 문자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예를 들면 fx, ex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미분에서 ex가 되는 함수는 무수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x제곱 미분하면 ex가 되죠. 근데 x제곱 플러스 1도 ex가 되죠. 미분하면 얘는 지금 상수항이 달라도 어차피 미분하면 상수항이 성공가 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fx의 부정적분은 엄청 많은 거예요. ex의 부정적분은 엄청 많아.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따라하세요. 부정적분 중 하나. 일단 스몰 fx의 부정적분 되게 많죠. 그 중 하나를 라지 fx로 보통은 정의를 해요. 다른 걸 라지 f로 정의할 때도 있거든. 근데 보통은 이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로 정의하는 편이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상수항 0인 걸 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x제곱을 라지 fx라고 부르자. 그러면 fx의 부정적분은 이 부정적분 중 하나의 x제곱이랑 상수항만 조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라지 fx에다가 플러스 c에서 이 c를 뭐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얘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들은 이 부정적분은 부정적분 중 하나랑 상수항만 차이가 나요 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비적분 함수를 알면 부정적분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다 보면은 이게 막 미분을 할 수도 있고 대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식을 변형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 비적분 함수가 뭔지, 예를 들면 뭐 2x라든지 뭐 x제곱 플러스 3이라든지 이 식을 알고 있다면 계산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 그걸 오히려 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의 정의. 인티그랄 fx dx는요,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인 거예요. 따라서 fx의 부정적분.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돼. 따라서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면 이제 인티그랄 fx dx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부정적분의 정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역연산 관계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따라서 fx를 적분하는 함수. 적분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fx의 부정적분이잖아요. 뭐에서 fx에 대한 함수?
미분에서 f 되는 거니까 거꾸로 반대 연산을 적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럼 fx를 적분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따라서 f를 적분하고 d dx하면 x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미분. 적분하고 미분하면 역연산 관계니까 이게 소거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왜 역연산 관계인지 봅시다. 자, 이거 뭐 하면 뭐가 되는 함수라고? 근데 진짜 뭐한데? 뭐가 되겠네? 그래서 fx 되는 얘기예요. 더하기 1 빼기 1 하면 소거되고 곱하기 2 나누기 2 하면 소거되듯이 미분하고 적분하고가 이제 소거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건 미분을 마지막에 하는 거랑 얘는 f를 뭐 한다는 미분한다면 뭐 해라? 적분해라. 그러면 f가 나올 것 같지만 뭐가 붙게 된다? 적분 상수가 붙게 된다. 따라서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붙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외워야 될 거 딱 하나야. 따라하세요. fx의 부정조건. 그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의미라고요?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기호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지금 외워야 될 건 딱 그거 하나야.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냥 미분의 연산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직접 해보면 얘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미분에서 xn승이 되는 함수. 증명은 진짜 얘 미분한 다음 뭐 되는 거 확인시켜주면 돼요. xn 되는 거 확인시키면 돼. 이거의 의미 따라서 미분에서 cfx가 되는 함수. 그럼 진짜 이거 뭐해서? 미분에서 이거 미분에서 뭐가 되는 거 보여주면 돼? cfx 되는 거 보여주면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따라서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다. 이거의 증명, 얘 의미를 보면 미분에서 f뿔만 g가 되는 함수라는 얘기야.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얘를 미분해서 진짜 뭐가 되는 걸 보여준다면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역연산이긴 한데 거듭제곱일 때 우리 이 정도는 좀 수투에서도 외워놓으면 좋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ax 뿔 b에 as 이거를 만약에 미분을 하려면 원래 이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그냥 라지 x라고 생각하고 라지 x n승을 미분한다 치면은 n 내려오고 라지 x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ax 뿔 b를 그대로 쓰고 그런 다음 이 안쪽에 있는 이 함수를 이 합성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속함수를 미분한 걸 따라서 속미분을 곱한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 건데 이 정도는 끌어와서 쓰자. 왜냐면 이제 5x 마 2의 5승을 미분해라 이러면 수투 내용만으로 풀면 이거 전개를 해야 되는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쓰면 돼요? 5하고 5x 마 2의 4승 곱하기 이렇게 쓰자는 얘기인 거야.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인 거고요. 자, 그거의 역연산이에요. 우리가 거듭제곱 미분해서 이게 되는 함수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n승 됐어? 미분에서 n승 됐어? 원래 f 1승이었겠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야? 너 이거 미분했으면 n 나왔어야 되는데 왜 없어? 원래 n분의 1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승이죠. n 플러스 1승이 미분하면 앞에 곱해졌었는데 왜 없어? 원래 개수이 있었구나. 이게 상수가 된 거구나. 속미분 a 곱했을 텐데 왜 없어? a분의 1이 있었구나. 이렇게 미분의 역연산으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는 너네가 알아놓으면 좋긴 해요.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굳이 외울 필요 없겠지만 수투 배운 친구들은 수능에는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거듭제곱 적분, 미분 적분도 알아는 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구간분할함수 적분은 따로따로 적분한다 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따로따로 적분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 이제는 우리가 처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너네 꼭 기억해야 될 건 구간분할함수로 도함수를 준다면 A 기준이죠? A 기준 구간분할 돼 있죠? 경계는 정이 안 되는 게 디폴트야. 이게 기본이야. 그래프를 준다면 이런 느낌이야. 그래프를 준다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주는 게 정상인 거야. 지금 여기서 1차에서 2차로 바뀐다? 여기 안 알려주는 게 정상이야. 왜냐?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등호가 붙는다. 그 말은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자면 x가 는 a일 때의 f'x는 여기 대입해서 구하세요. 그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색칠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색칠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a일 때라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따라서 f 프라임 a가 A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도함수 입장에서 따라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a일 때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도함수 입장에서 원함수인 f 입장에서 이 뭐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야 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뭐의 정의였어? 아닌. 저번 시간이 아니었나요 선생님? 저번 시간인가? 창의는 오이. 아 틀린 말은 아닌데 따라서 미분가는? 미분가는 미분가는. 따라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따라서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다른 애들도 다 저런 얘기해. 정의를 얘기하는 거 안 했어.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게 누구의 정의라고요?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면 우리가 뭐도 보장되어 있죠? 연속 왠지 알아요? 연속이어야 미분가는? 약간 알아요.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하다 틀린 말 아닌데 그 대우명제에서 왔던 거예요. 따라서 불연속이면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그게 항상 참이었거든요. 왜냐면 불연속이면 좌미 웅이중 적어도 존나 크네. 이 부모 전에 지금 적분 마지막 총정이에요. 좌미 웅이중 적어도 하나가 소일만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따라서 불연속이면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미분 이거 불가능. 항상 차이 명제야. 그 명제 대우 명제가 따라하세요. F가 미분 가능하면 F가 미분 가능하면 F가 연속이다. F가 연속이다.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F는 그럼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A에서 뭐도 보장이 되겠다? 연속까지 보장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F를 구간분하고 적분하면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는데요. 적분상수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때 얘네들은 다른 적분상수를 써야 돼. 똑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같은 상수값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다르게 써놓고 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A에서 뭐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보장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좌우함이 좌우함이 같다. 여기다 A 대입한다는 건 A보다 작을 때지. A 대입한다는 건 따라서 A에서의 B에서의 좌칸을 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 F1이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 함수로 주어질 테니까 여기 대입한다는 건 누구를 구하겠다는 얘기가 될까요? 우칸 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연속 함수 줄 테니까 그러면 A 대입, A 대입한 게 어떻다? 같다. 왜냐면 이게 F의 좌극한, F의 우칸이니까 같다 해서 이 C1, C2에 대한 시카나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시카나가 더 있으면 이제 A, C1, C2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내용이에요.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식이나 그래프에 함수의 식이나 그래프에 경계일 때가 정의되어 있으면 관계일 때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게 되게 의미가 되게 큰 의미야. 이거 하나로 하나의 조건을 해석 못하면 부족해서 답이 안 나와요. 따라서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뭐랑 동치라고요? A에서 미분가 미분이 가능한 미분가능의 정의였지? 그러면 뭐도 보장된다고? A에서 연속이 보장돼요. 연속이 보장되면 내가 대입했을 때 어떻다? 같다는 이건 전제 조건이 있긴 해야 돼. 얘가 연속함수, 좀 다른 함수로 나오겠죠? 연속함수기 때문에 이 대입한 게 F의 좌극한, 이 F의 우극한이다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부정적분과 항등식인데요. 따라 부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 지금 우리 인티그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안 돼.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대입부터 해야 되잖아요. 인티그랄 fx dx 인티그랄 dx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입하면 안 돼요. 정적분으로 표현돼 있을 땐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인티그랄 dx 이렇게만 표현돼 있으면 대입하는 순간 의미가 달라져 버리니까 함부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미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비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가 변수가 아닌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빼내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정적분에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넘어갈게. 자, 여기까지가 방금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외울 것도 여기다 한번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거 한번 쓰면서 갈게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의 정의. 부정적분의 정의. 너희가 외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부정 뭐라고 말할래? 그거를 뭐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까지 말하면 좋을까? 기호로 네,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까지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외워야 할 내용 부정적분의 정의예요.
fx의 부정조건은 미분에서 fx라는 함수를 말하고 기호로는 인티그랄 fx dx라고 쓴다. 생각 괜찮아? 좀 힘내.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내용에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1번, 2번을 쓸까요? 네? 네, 우리 정적분의 정의도요. 이전 교육과정이랑 지금 교육과정의 정의가 다르고요. 심지어 다음 번에 이제 너네 밑에 애들 있지? 밑에 지금 고1 애들인가? 걔네들은 정적분이 달라요. 정의가 달라. 아니요, 정의가 원래 정의로 되돌아가요. 이 뭐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이상해. 존나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교육과정 다음 교육과정에 원래대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이거의 정의는 넓이? 미적분 따는 거였어요. n까지 하고 f xk 델타 x 이거를 이렇게 줄여 쓰자가 원래 정적분의 정의고 이 구분무조건이 정적분의 정의고 미적분의 기본 정의에 의하여 얘가 존나 신기하게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게 원래 따로였는데 지금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수투 내용이었어요. 구분구적이. 근데 이게 미적분으로 빠져나갔지? 그러면서 이걸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이란 뭔지 모르지만 이거라고 하자. 들어왔어요, 고일 애들은? 그런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정적분 정의가 다시 들어왔겠네. 정적분 정의가 다시 되돌아왔을 테니까. 네.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의 정적분은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 그냥 정의를 했어요. 수투에서는 이 정도 선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했을 때 이 아래 숫자를 따라서 아래 끝, 위 끝, 이걸 따라서 닫힌 구간 a, b 닫힌 구간 A, 이 닫힌 구간 a, b를 따라서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얘는요, 정적분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만 원래 정의가 되긴 하는데 그냥 편의상 양쪽 끝이 뭐 열린 구간 되더라도 그냥 보통은 해요. 근데 원래 엄밀하게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돼 있을 때만 적분을 해야 돼.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냥 열린 구간은 양 끝이 정의 안 돼 있어도 막 똑같겠지 하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부정적분 중 하나 주로 상수항 0인 거를 쓴 다음 대괄호로 묶어주고 a부터 b까지를 쓰고 위끝 대입, 아래끝 대입한 걸 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외울 이유가 없어. 너네가 x-x2 x1분의 y2 y1 이렇게 쓰면은 따라서 x 증가량, y 증가량 이라고 부르잖아. 또는 이거를 따라서 x 변화량, 그래서 델타 x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변화량. 이것도 무슨 변화량? y 변화량이고요. 이걸 다르게 쓰면 뭐 x2만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따라하세요. f의 변화량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변화량을 읽으면 돼요? 라지 fx의 변화량이라서 라지 fx가 뭐 중 하나를 쓴 거라서 부정적분 중 하나를 쓴 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너네가 외울 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이라고 합니다로 외우는 것보다 이걸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따라서 부정적분의 변화량,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정적분의 정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적분은 위끝 아래끝을 어차피 대입하기 때문에 여기가 t였든 x였든 y였든 상관이 없어도 우리가 따라서 정적분은 적분변수 자료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ft dt, fx dx, fy dy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네 편한대로 바꿔서 풀면 된다 이고요. 참고로 여기에 x가 들어가 있는데 fx dx다 그냥 바꾸세요. 여기 있는 걸 바꾸시면 여기 있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거든. 얘랑 여기 있는 변수랑 여기가 겹치지 않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바꾸시고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 자, 그럼 정적분의 성질인데요. 함수 fg가 abc를 포함한 건 연속일 때라는 거는 어차피 연속일 때로 나오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속 아니니까 정적분 못 쓰지 이런 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니까 네, 그냥 무시를 해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따라 실수배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빼낼 수 있다. 이거 정적분의 정의 라지 FP 만 라지 FA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걸로 그냥 증명하면 돼요. 다 마찬가지거든. 다 그걸로 증명이 되니까 결과만 너네가 알면 되겠죠? 저 얘네 둘은 부정적분일 때랑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다까지.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이 같으면 공간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 각각을 적분 못하겠다면 이걸 합친 게 계산이 간단하게 뭔가 될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위아래 끝이 같은 건 되게 특별한 상황이죠? 그럼 정적분이 항상 몇이다? 0이다. 왜냐면 이게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라서 무조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위아래 끝을 바꾸고 싶다, 교환하고 싶다. 그럼 뭐만 반대로 바꿔주면 그거만. 증명은 이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죠? 이건 어떻게 되죠, 정의가? 라지 FA 마이너스? 진짜 뭐만 만드네? 뭐만 만드네 해서 확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중간 지점 제작할 수 있다면 라지 FA 나눠서 라지 FA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산이 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되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정적분 두 개가 나왔는데 피적분 함수가 똑같다? 설마 이거 연결할 수 있나?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C부터 B까지 겹치는 게 있어요. 누가 겹쳐? C. 하나는 밑끝, 하나는 아래 끝이야. 그래서 지우고 지운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C부터 A까지, C부터 B까지로 더하기로 돼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네. 넓이로 해석하면 좀 더 편하긴 한데 일단 좀 그냥 정의드려요. 외울 건 딱히 없죠 여기서. 자, 그 다음 이게 정의가 이상해지면서 많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전에 이건 그냥 정적분이야. 정적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정적분이면서 부정적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교육과정에는. 자, 왜 이거라고 묻는다면, 자, A부터 X까지 FTDT를 X로 미분을 해봤어. 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얘를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 써도 되겠죠? 이걸 X로 미분하잖아? 이거는 X 자리에 전부 다 A 집어넣었지. A가 없어요 이제. X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얘는 그럼 X로 미분하면 상수항이니까 뭐가 될까? 소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라지 fx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부정적분 중 하나. 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거든. 그럼 미분하면 누가 돼버려? F가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라지 프라임은 F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분해서 F가 되는 함수. F가 되는 함수. 얘 미분하면은 진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 네모라고 표현한 얘는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니까 f가 뭐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 fx의 부정적분인 거예요. 또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 a부터 x까지의 A부터 X까지의 정적분 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얘는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미분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fx. 얘는 그러면 fx의 부정적분입니다. 정확히는 따라서 부정적분 중 하나. 왜냐면 이게 a 대입하면 몇 나오는 0 나온다에서 적분함수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몇인지 모르겠지만 결정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F의 한 부정적분. 이거 보면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거 알아야 돼. 그래야 뭔가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다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F의 한 부정적분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정의는 아니니까. 문제 풀다 보면 뭐 당연히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잖아? 너네가 해야 될 게 두 개야. 첫 번째, 이게 적분상수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A 대입해서 결정된다고 했어. 그리고 이거 보면 따라서 A 대입 하고 싶어야 돼. 당연히. 그리고 이거 미분해서 뭐가 되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어야 돼. 이거 보면 두 가지가 하고 싶어야 돼. 뭐도 해야 되고 A, 뭐도 하고 이거 해야 되는 A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주로 맞닥뜨리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이거는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유형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나는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좀 좋아요. 자, 이거는 적분 구간이 고정되어 있을 때랑 이제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적분 구간이 바뀔 때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요. 다루는 방법이 달라. 자, 그래서 따라서 적분구간 상수, 적분구간 변수 두 가지를 너네가 다루는 법을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이해를 하면 된다면 얘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적분구간이 상수일 때랑 적분구간 변수일 때 두 가지를 따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줄여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분구간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적분간이 상수라면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x가 변하더라도 이거 그냥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가 고정되어 있는 상수예요. 따라서 뭔지 모르는 상수.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덕지덕지 이딴 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상수라면 는 k 이렇게 놓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텝 1 따라서 종족분을 치환한다. 정적분을 이거 치환하고 보면 종족분 치환하고 싶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치환한 식 있죠. 얘를 풀 거야. 얘를 어떻게 풀게 되느냐? 우리 ft만 구하면 이거 조금 계산하면 된단 말이죠. f가 여기 있어요. ft 하면 ft는 gt 플러스 하고 얘 뭐로 두기랬지? k. 그래서 gt 플러스 k로 대입을 해서 얘는 k다를 k로 왼쪽에 쓰고 k는 하고 요거다 해서 계산을 하면 따라서 k에 대한 K에 대한 방정식 k에 대한 방정식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k가 나와요. 그래서 k를 구하면 얘가 이제 나왔으니까 f가 결정되었다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분간이 상수일 때는 따라서 치환하고 대입한다. 대입한다. 뭐를 치환하나요? 하면은 따라서 정적분을 치환하고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대입한다. 간단해진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건 안 외우고 있어야 돼. 얘는 치환하고 대입한다. 요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분간이 뭐야 이게? 이렇게까지 해놨나? 내가 몰랐네. 언제 바꿨지? 자, 비적분한테 적분변수 아닌 변수가 있으면 뭐하고 치환해야 된다? 빼는 치환해야 돼. 왜냐? 지금 fx 이 바깥쪽에서는 x가 독립변수 변수기 때문에 x가 변하면 얘 값이 변해버려요. 왜? 안쪽에 누가 있으니까. x가 있으니까 x가 변하면 이게 고정된 상수값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x를 뭐 해야 된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빼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밖으로 실습에 t죠? 이 안쪽에서는 t만 변수니까 x는 상수 취급. 밖으로 빼내고 나면 이 남은 부분 있죠? 이제는 x가 없어. 따라서 x에 대한 상수. 그럼 이제 얘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치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식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t dt를 k로 두 개로 했고요. 그러면 얘를 k로 둠으로써 f가 간단해졌다라고 쓸 수 있겠죠. f가 어떻게 간단해졌다? gx 플러스 kx gx 플러스하고 k가 아니라 x 아까 빼낸 것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치환하고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대입한다. 그럼 이제 gx였으니까 fx니까 gx 풀 kx죠? 여기는 f 뭐예요? t지? 그럼 여기는 ft는 뭐라고 말하면 돼? gt 플러스 kt 넣고 계산하면 이제 k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정적분을 치환하고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네, 적분면서 아닌 거 있으면 무조건 빼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적분이 두 개인데요. 적분 구간이 달라. 그러면 이 정적분이랑 얘 밖으로 빼냈다고 치고 이 정적분과 이 정적분이 같은 값일까 다른 값일까?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고정된 값은 맞아. 상수는 맞지만 같은 상수란 보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얘를 빼낸 다음 치환을 할 때 는 k는 k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럴 때는 나는 보통 KL 놓거나 아니면 P 한 다음에 Q 이렇게 변수 두 개로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도 나오고 아니면 적분 구간은 똑같이 줘. A부터 B까지를 똑같이 준 다음에 X 밖으로 빼내고 여기가 F 프라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건 똑같은 거지. 같은 논리야. 따라서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자, 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쳐보세요. 네, X만 빼낼게.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다른 상수값을 가질 테니까 얘를 P로 두고요. 얘를 Q로 둡시다. 그러면 식이 좀 이제 fx가 간단해진 거죠. fx는 뭐라고 쓰면 돼요? g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적분을 치환한 식에도 대입해야 되는데 식이 몇 개? 두 개니까 요거 계산 한번 얘 t로 바꿔서 한번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t로 바꿔서 여기다 한번 넣고 계산하면 미지수가 몇 개? 식도 몇 개? 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 자체는 똑같아.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치환하고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하면 그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를 외울 땐 줄여서 이렇게 외워야지. 이거를 저렇게 외우면 못 외워.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이해를 하고 외워준다. 자,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주로 다루게 될 건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적분 구간 자체가 변해요. 적분 구간 자체가 변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때는 항등식으로 갑니다. 우리 항등식 계산 지겹도록 했죠? 항등식 계산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로 다룬다 그랬어? 두 가지밖에 안 될까요? 6가지나 된다고요? 네, 5가지예요. 우리 교육과정은 이게 다 따라하세요. 대입? 네.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대입할 게 없네 그러면? 2분. 그리고 그 다음 적분. 적분을 할 수도 있고 다항인 경우에 이 두 개가 더 있어요. 2분의 최고차항 비교, 개수 비교. 그럼 너는 이제 대입 미분 적분도 안 되면 인수분해 할까 이러다가 이제 멘탈이 터지는 거예요. 최고차항 비교. 좀 가이드라인 거 내가 그래?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이거 A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야 되니까 항상 성립해야만 한다. 자, 두 번째 미분을 한다는 건 도함수를 구한다는 거죠.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은 식이어야 항등식인 거잖아. 그럼 얘 도함수를 구하나 얘 도함수를 구하나 같은 함수니까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한 네모 프라임은 세모 프라임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항등식은 미분하면 또 무슨 식이 돼서? 또 항등식이 돼서 또 뭐부터 시작한다? 여기부터 시작한다가 돼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같은 함수라면 얘를 적분한 미분에서 네모가 되는 함수랑 미분에서 세모가 되는 함수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해보면 적분 상수 C만큼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결정 지어 준다면 이제 항등식으로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분도. 그래서 적분도 적분 상수를 잘 결정해 준다면 또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대입도 시작할 수 있다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항등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도 할 수 있고 최고차항을 비교한다는 건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비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두 개나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근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5번 무슨 비교? 비교. 전체 다 비교하면 돼. 근데 하나만 더 찾았으면 되는데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항상 비교를 한다든지 몇 개만 더 하면 돼. 굳이 다 하는 거야. 특정 개수를 비교해도 되잖아. 모든 개수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원하는 얻을 때까지만 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항등식을 만났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뭔가를 대입해서 이득 볼 게 딱 느껴져야 돼요. 누구 대입하면 걔 이득이에요. A 대입하면은 이거 아직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쓰지 말랬죠. 이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쓰지 말래. 논문에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X는 A 대입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꿨네요. 자, 아무튼 X에 A 대입하면 좌변은 무조건 몇이 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득 볼 만한 게 저기서 보변의 상수를 상수가 아니라 미지수를 하나 결정해 줄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저거 좌변이 미분해서 뭐가 되는 함수니까 fx 되는 함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미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을 해야 된다 이거요. 자, 두 번째 뭐야? 못한가? 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입하면 몇인 건 똑같은데 근데 이거 미분해서 fx 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a부터 x까지 그래야 fx 부정적분 하는데 이거 몇부터 몇까지 그럼 얘네들 뭐 해버리면 바꿔버리고 뭐만 붙이면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를 떼고 얘만 보면 미분하면 f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x.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좀 까다롭게 내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 번째 뭔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상황. 두 번째는 이 적분과 상수인 거랑 변수인 거랑 합쳐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죠. 자, 일단 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따라하세요. 비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 있어요? 누구 있어 누구? X 이거 빼내야 돼요. 자, 이걸 빼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거 XFT랑 TFT를 두 개를 분리한 다음에 X는 밖으로 빼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뭔가를 대입을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미분을 하고 싶으면 애초에 분리해놓고 대입해도 되고 대입은 사실 그냥 어차피 0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면 좌변은 고배분법을 해야 돼요. 이거는 1차 함수죠.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는 함수? fx가 되는 함수니까 유정아 지금 나한테 푸는 거 아니야? 눈 뜨고 있었네. 네. 자, 그래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게 뭐가 돼? FX. XFX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의미가 뭐냐면 미분해서 누가 되는 함수? XX. XFX의 함수 중 하나일 거란 말이야. 얘 미분하면 뭐가 나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XFX가 소거가 되고 요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거 보면은 저 1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뭐하고 뭐 하고 싶어야 돼요? 대입하고 미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나면 따라서 x-t, X 마이너스 T. ft, 이거 정확히 외울 수 있으면 얘는 따라서 두 번 미분해서 두번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 FX가 되는. 정확히 외울 수 있으면 알아두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헷갈린다? 그럼 그냥 이렇게 계산식 다 분리해서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 미분하면 fx는 함수하고 바로 틀리는 거야. 네. 바로 틀리는 거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외웠을 거면 쓰고 아니면 그냥 아예 안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차피 내신 대비가 아니니까 우리가 시간에 막 그렇게 쫓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수능은 오늘은. 자, 다음으로 가서요. 이거는 외워놓으면 좋기는 해요. 따라하세요. 리미트 인테그랄. 이게 나오는 상황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그냥 무조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따라하세요. 미분계수의 정의. 이 모양 나올 때 미분계수 정의 무조건 떠오르고요. 왜요? 라고 묻는다면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야. 왜 이상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거 일단은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상한 상황이네. 그래서 기억다. 이거 미분계수 정의 쓰는 거였지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뭐가 이상하냐고 묻는다면 이 인티그랄이 누구 합친 거라 그랬게 아까 리미트 시그마. 그럼 이게 리미트 시그마인 거야. 리미트가 두 개가 중첩이니까 뭔가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럼 그걸 보고 너네가 이거 이상한 상황이네. 미분계수 정의라고 떠올려서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외워서 하세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이거 첫 번째 번 볼까? 이걸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니까 분자를 올려서 이렇게 쓰면 미분계수의 정의 꼴이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언제 끝나지? 이제 그래 정적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따라하세요.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미분으로 뭘 구할 수 있나? 변화율,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면 적분으로는 따라하세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쓰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증명을 한 다음부터 나머지 넓이들은 다 얘 응용 버전이야. 야 이거 아까 증명했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은 이렇게 처리하면 돼가 되는 거였어요. 자, 이 증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적분과 넓이가 같을 조건, 정적분이 딱 넓이랑 똑같을 조건은 따라하세요. 함수가 x축보다 같거나 위.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없어야 되고 그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그때 정적분은 넓이랑 어떻다? 같다를 이제 외워서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응용이에요. 이거 아래 있으면 어떡해요? 따라하세요. x축 대칭 하면 돼요.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겨. 이게 y는 fx가 아니라 뭐가 되겠네? 이렇게 해도 내가 대칭했으니까 여기 넓이가 s면 여기 넓이는 뭐야? s. 얘는 그럼 이 조건 만족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f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뭐가 될 것이다? 넓이가 된다 해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뭐 한 거예요? 빼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 구호가 반대구나.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이거는 따라하자. f와 x축 관계인 거죠. 그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하면 어떡하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어떡하죠?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는 정적분과 뭐가 반대일 것이다? 반대. 여기는 정적분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가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걸 이렇게 나타내겠다. 따라서 절대값 정적분. 이게 따라 절대값 정적분은 축과의 넓이. 축과의 넓이라는 뜻인가? 왜냐면 정적분이 넓일 수도 있고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fx를 접어 올리잖아? 그러면 x축 아래에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조건 정적분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에다 절대값 씌우고 적분해라 라는 말은 따라서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없고 무조건 넓이 구해라 이렇게. 절대값 정적분 이렇게. 무조건 구간분할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나오죠. 이 x축과 y는 fx가 지금 b에서 교차하면서
넓이 두 개가 생겼죠? 이거 우리끼리 줄여서 따라서 교차 넓이 교차 넓이 라고 우리끼리 줄여 부르는 거죠.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교차 넓이가 같으며 정적분이 여기다 정적분이 여기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당해보세요.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교차 넓이가 같으며 정적분이 여기다 정적분이 여기다 지금부터 생략할게요. 너무 당연하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F와 X축 F와 X축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번엔 따라서 F와 G F와 G F와 G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의 정적분 위의식 빼기 아래식의 빼기 함수를 적분하면 넓이가 되더라. 이것도 아까 첫 번째 그 증명이랑 똑같아. X축과 F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X축과 어디의 넓이를 구하면 G의 넓이를 구한 다음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곡선 사이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합치면 빼기 함수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예를 들면 뭐 F 이렇게 있고요. F 이렇게 있고요. G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곡선 사이의 넓이는 여기는 곡선 아니라 직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도형 사이의 넓이는 따라서 빼기 함수의 정적분. 그리고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H와 X의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어떻다는 것도 알게 된 거야. 같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같은 거야. 왜요? 나와있잖아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이렇게 바뀐다면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따라주면 되고요.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같으며 정적분이 여기다 정적분이 여기다 빼기하면 정적분이 여기다 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과의 넓이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A, B고 여기는 FA라고 두고요. FB라고 둡시다. 자, 내가 저 색칠된 S를 구하기 위해서 큰 직사각형 여기 넓이 밑변의 길이가 몇이고 B 높이가 몇인 FB인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넓이 빼면 되겠네요. 요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몇이고 A 높이는 FA, AFA를 한번 뺀 다음 요 넓이는 따라서 F와 X축 사이의 넓이. X축 사이의 이거 아까 넓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채연은 어떻게 하면 돼요? F와 X축 사이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 갑자기 질문 들어오니까 잠깐 확 깨져? 인티그랄 B부터 A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알죠?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맞아. 그럼 여기 나오겠죠? 그걸 이제 두 개를 빼주면 여기 나온다가 따라서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 이용. 할 수 있어야 돼. 이 Y축과의 넓이를 구하게 할 때 이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이걸 써야 될 수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돼. 이거는 언제 쓰나 따라서 F를 접근할 수 있을 때. F를 접근할 수 있을 때 근데 만약에 F를 모르고 F 역함수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못 쓰는 거야. 거꾸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F 인버스 X가 X 3승을 X가 7입니다 라고 하잖아. FX 못 구해요. 이 Y는 하잖아. Y는 한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를 뭐 해주면 돼요? 바꾸잖아. 어떻게 되면 X는 Y 3승을 Y 맞추려면 Y는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3차원 정식의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모르잖아. 못 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럴 때는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가 아까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접근하면 된단 말이죠. 이걸 쓸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게 뭔가요? 하고 한다면 자, 내가 따라하세요. F와 Y축 F와 Y축 요 사이의 넓이는 요 사이의 넓이인 거거든요. 그러면 Y는 X의 대칭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넓이랑 같기 때문에 F 인버스와 X축 여기 넓이 구하면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역함수를 접근한다. 네, 역함수를 정적분하면 그래서 이 조심할 건 이거죠. 왜냐면 아까 A부터 B까지였지만 이게 대칭하면 Y좌표가 여기서 X좌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A부터 FB까지가 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역함 접근할 때 이것도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 틀리게 만들기 딱 좋으니까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함수와 원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네요. F도 알고 F 인버스도 알잖아요. 따라하세요. 위에 거 빼기 안 거. F 인버스 마이너스 FX를 F B까지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못 구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다항함수 나올 거거든. 그럼 다항함수 역함수는 2차, 3차만 되면 우리가 못 구한다 생각하면 3차만 더 못 구한다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를 모른다? 그러면 따라서 Y는 X 이용. 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F와 F 인버스 사이 넓이는 F와 누구 사이 넓이? Y는 X 사이 넓이 구한다 몇 배? 2배 하면 된다의 내용이에요. 그게 Y는 X 이용이고요. 이거 알갱이 다 먹었냐고. 다 먹었어?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여기 첫 번째였네. 따라서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 이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요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 일이 없는데 힘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 요 전체 넓이에서 요 조그만 거 이거 빼. 그 다음에 얘는 대칭이니까 어차피 넓이 어떨까? 근데 요거 하나 내가 좀 빼고 2배 하면은 이거보다 낫는다. 이런 느낌인데 이걸 얘는 굳이 둘 다 몰라도 돼요. 왜냐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얘는 저격할 수 하나만 알고 있어요. 저격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 그 앞에 거는 저격당하기 딱 좋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자, 다른. 자, 이 우기함수의 정적분 기억나나요? 저보다 너무 힘들어. 그 시계 그 배터리가 없어서 멈췄어. 나도 의미가 없어. 지금 벌써 7시 45분이 됐나 싶겠지? 아니야. 6시 54분이야. 자, 우기함수의 정적분은요, 특별하게 다 알아야 되죠? 자, 우함수의 정의는 따라서 Y축 대칭이 남수.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X 대신 뭘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넣었더니 처음이랑 무조건 어떻다? 똑같다. 이 항등식이면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다항에서는 따라서 짝수차항만 있는 함수. 그래 줄여서 뭐라고 부른대? 아니. 짝수차항 안 써. 나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묻고 싶은 이거였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뭐라 부르기로 했죠? 기함수. 항등식으로는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처음 fx와 도가 반대다라는 항상 성립하면 우리가 기함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다항의 특징으로는 무슨 차 항대만 존재해서 무수차만 존재해서 얘는 무슨 차 함수라고 부른다? 무수차 함수라고도 부른다. 이거요. 네, 증명해볼게요. 자, 그다음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한 건 항상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놓으면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그냥 x.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x? 4제곱 짝수차니까 무슨 함수? 이렇게 외워도 되더라 이거죠. 이 증명 자체는 x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지만 굳이 귀찮게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인 거죠. 자, 그리고 합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x랑 x제곱을 생각하고 합성한 걸로 봐도 결과가 똑같더라니까 굳이 이걸 막 x 대신 뭐 데이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건 선대칭 표현을 알아야 되죠? 자, 이거는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X만큼 플러스 X만큼 X가 몇이든 항상 Y좌표가 똑같다 하니까 선대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우리가 X에다가 X-A를 대입해서 항등식에다 막 대입해도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좌변은 뭐가 되죠? 2A-X 우변은 깔끔해지죠. 뭐가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참고로 내가 의심이 돼. 이거 2분의 파이 선대칭 아니야? 의심이 되잖아? 그럼 내가 저렇게 대입해봐도 돼. 따라서 x는 a 선대칭. 이일 때 x에다가 2a-x 대입한 게 처음 시랑 똑같으면 선대칭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y는 sin x. 이거 보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0이라고 치면 여기 어디에 대한 선대칭? x는 이런 선대칭. 너무 추워. 그래, 여기 안쪽으로 저기 따뜻하겠다. 여기.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심이 된다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의심은 좀 된다? 느낌상 이 선대식일 것 같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이게 A의 역할이라면 딱 EA-X. 그럼 내가 이게 fx라고 둘게요. 자, 그럼 내가 f 누구를 구해보는 거야? 파이-x. 이게 뭐랑 똑같다면? 사이언스. fx랑 똑같다. 그래서 이게 사인 한 다음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사각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건 뭐랑 똑같겠네? 사이언스. 사인. 따라하세요. x에 파이-x 대 근데 처음에는 어떻대? 한때 와씨 어디에 대한 선대칭이구나.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 선대칭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수초에서는 이걸 확인할 기시는 없긴 하지만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교육과정상 나와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 B 점대칭 같은 경우는 너네가 킬러급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얘 원래 모양은 이거예요. 따라서 함수값 세평균이 B로 일정하다. 근데 분수를 쓰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2를 넘겨서 이렇게 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도 있지만 EA-X 플러스 fx는 2b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에다가 x 마이너스 a인데 해서 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왜 a인데 왜 2b예요? 이거 2를 넘긴 거예요. 2분의 그래서 2b가 됐다 이 거고요. 이거 너네가 킬러 풀 정도 되면 이러면 알겠겠지. 프린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우기함수의 정적분의 특징은 우리가 잘 써야 되고요. 이게 우기함수인 줄 몰랐더라도 정적분이 나왔는데 갑자기 위아래 끝이 부호가 반대다? 이거 무조건 의심. 뭐야? 너 이거 우함수 아니야? 기함수 아니야? 의심해야 돼. 그리고 무함수 기함수가 아니더라도 따라서 우기함수를 분리해야 한다. 분리해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4승, 3승, 2승, 1승, 0승 다 있지. 이건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따라서 더하기 빼기를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홀수차만 다 모아놓고 짝수차만 다 모아놓는다면 홀수차만 모아놓은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겠네? 기하함수. 걔는 그냥 0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분리했다고 치고 이렇게 날려서 얘네들은 짝수차니까 기하함수니까 0부터 2배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었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하함수 판단 정적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하셔야 되고요. 별다른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아무 때나 못 써. 자, 이거 언제 쓸 수 있냐? A, B 이렇게 따라하세요. A, B 점대칭. 이때 언제 쓸 수 있냐면 이 대칭점으로부터 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의 정적분인 거예요. 그때 정적분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점대칭이니까 좀 그림이 이상한데요. 점대칭 이렇게 됐을 때 진행합시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적분하면 넓이의 의미로 관찰해본다면 x축보다 위 있었다 가정을 하면 요 넓이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점대칭이니까 내가 이렇게 연결한다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어떠니까? 하다니까 잘라버려서 여기다 색칠해서 채워넣어도 돼. 따라서 직각사다리꼴. 직각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고 직각사다리꼴은 내가 따라 중간 지점의 높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중간 지점의 높이를 전체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도 결과가 어떠다? 같다 해서 따라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kk 떨어지면 2k 되겠죠? 그래서 2bk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고 일반적으로는 쓸 수 없는 거야. 이거 알아놓으면 이거 나온 상황에서 많이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궁금한 게 네. 저게 3차 함수였으면 네. A, B가 경고점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명점이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 그림도 마치 3차 함수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그려놨어요. 수초에서는 딱 그 상황밖에 안 나고.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세요. 자,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점대칭 함수를 대칭점으로부터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서 정적분은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잠깐만. 근데 네가 이만큼 x축 위에 있다고 했잖아. 땡땡땡.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해? 위에 있다가 아래 있다가 해서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이러면 어쩔 거야? 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가 유치원 등이에요. 위치 x축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상관없이 따라서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이거 무조건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지금 식으로 내가 해놓은 거니까 궁금하면 참고를 하시고요.
안 궁금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증명해보고 싶으면 이거 보고 증명해보세요. 자, 그 다음 주기함수도 잘 써야죠. 주기함수의 정적분은요, 2개 정도는 너네가 아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한 주기만큼 이동해도 한 주기만큼 이동해도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자,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랑 한 주기만큼 한 주기에서 A뿔 P, B뿔 P 이렇게 돼도 넓이가 어떻겠네요? 몇 주기를 가든 항상 넓이는 어떨까요? 같다가 이것이 1번이고요. NP, NP가 주기의 정수만큼 평행 이동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럴 때 네번드가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편할 수 있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기가 2라고 쳐봐. 인티그랄하고 2028 fxdx 있으면은 굳이 내가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기가 2라고 치면 내가 이만큼 옮겨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이거 2026, 2025만큼 빼버리고 몇부터 몇까지? 몇부터 2까지. 그게 제일 편하다는 거지. 그런 느낌인가요?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배. 주기의 정수배. 되게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A부터 A뿔 NP까지인데 구간의 길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P, 주기의 정수배. N 주기의 정적분이에요. 그럼 한 주기만 구한다면 곱하기 몇 해도 되겠네? N 해도 되는 거야. N 곱하기 해서 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따라가세요. 한 주기면 한 주기면 항상 같다. 항상 맞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든 한 주기로 끊으면 넓이가 무조건 다 똑같다 그랬어. 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한 주기를 구하나 아니면 아니다. A부터 한 주기에서 A뿔 P까지 이렇게 구해도 어차피 구간의 길이가 한 주기라면 얘랑 넓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잘라 붙이면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가장 계산이 편하게 하려면 따라서 0부터 주기까지 0부터 P까지로 놓는 게 계산이 가장 0부터 들어가니까 네, 계산이 제일 편하다. 이런 것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거 평행이동 같은 경우도 알아두면 조금 편해요.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치환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수투에서는 치환적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네가 알아두면 좋아. 자, 예를 들면 1부터 4까지 x마이의 4승 dx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야 돼. 아니면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역연상 5승 한 다음에 5분의 1, 소미분 1로 나누고 막 해야 돼. 근데 왜 평행이동하면 그런 거 안 해주는 거야? 자, 얘는 x 4승을 얼만큼 옮긴 거예요? 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 몇부터 몇까지? 1부터 4까지. 그거는 x 4승. 옮기기 전의 몇부터 몇까지? 신중하게 말하세요. 마일부터 2까지.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마일부터 2까지 x 4등 dx가 계산하기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평행이동의 정적분. 자, 이 친구도 한번 볼까요? 이거 x는 괜찮은데 이거 전개가 좀 짜증난단 말이죠? 얘를 x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옮긴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함수를 이만큼 다시 왼쪽으로 간 다음 몇부터 몇까지? 마일부터 2까지랑 똑같겠다라고 해서 인티그랄 마일부터 2까지로 하고 내가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옮기면 x는 뭐로 바꿔야 돼? x마 2의 3승은? 요러면 아까 이거 전개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두 개만 전개하면 되거든요. 이게 계산이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얘는 괜찮은데 여기 감당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얘도 fx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보낸 다음 그럼 몇부터 몇까지가 되고요? 말부터 2까지. 그럼 안쪽 피적분 함수 뭐로 바뀔까?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의 정적분이고요.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수투하는 친구들은 이거 꼭 알아두세요. 계산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자, 마지막 내용인가? 아니요. 아, 이런 좀 쉬었다 갈까요? 아니요, 하나만 하고 쉴게요. 네? 하나만 이거 하고 이제 다음 함수 넓이 공식하고 예쁘게. 일단 적분은 한 번에 나가는 거니까 예, 힘내세요. 자,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해석하기. 이거는 너희가 꼭 알아놔야 돼. 너네 목표가 1, 2등급이다 꼭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정적분을 넓이로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정적분의 정보로 바꿔서 해석해야 어려운 문제는 항상 안정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A부터 X까지 FT는 0이 되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서 A부터 X까지의 넓이가 0이다. 그래서 찾아봐도 돼. 쉬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복잡하면 이게 판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 부정적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넘겨버리면 라지 fx는 라지 fa 서로 다른 시은 x까지 변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당구등식은 당구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서 y는 라지 fx를 그리고요. y는 라지 fa 하면 무슨 함수일까요? 상수 함수와 교점의 개수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자, 정적분을 포함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도 우리가 부정적분을 다루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자, a부터 x까지 fdt가 항상 0 이상이래요. 넓이가 0 이상이다는 이제 그래프가 좀 복잡해지면 감당이 판단이 안 돼. 그럼 이 정적분의 정의예요. 부정적분의 변화량으로 바꾼다면 이거 넘겨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항상 성립한다가 되는데 따라서 x에 뭘 대입해도 a일 때보다 A일 때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이거 뭐의 정의의 대값, 수값, 최소값의 정의예요. 따라서 라지 fa가 최소값이다. 최소값이다. 왜냐면 뭘 대입해도 라지 fa보다 작은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지 fx, y는 라지 fx는 x는 a에서 최소값 라지 fa를 갖는다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최대치수 문제로 바꿔서 풀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정적분을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해석하기, 부정적분으로 해석하기. 이렇게 너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다음 함수의 넓이 공식들 쭉 한번 봅시다.